네, 반갑습니다. 예, 카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그 자세 관찰하고 계시는데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인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가끔 때때로 이전부터 반복적이고 강박적으로 기억하기 싫은 내용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어할 수 없는 생각이 이제 가끔 떠오를 때마다 역시 내가 나가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수행자마다 이제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떠올리기 싫어하는 기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히 수행을 할 때 막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이제 평정을 기르기 위한 올바른 태도죠. 평정을 개발하는 올바른 태도다. 그 다음에 또 어제는 간만에 또 같은 생각이 떠올라서 어떻게든 떼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해 보았고 조사해 보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평정의 개발로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조사하는 거 조사하실 때 잘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5단계를 좀 적용을 해 주시면 좋아요. 5단계를. 우선 첫째 이제 장애인 걸 알아야 되죠. 수행에 장애가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뭐 5단계가 다 있겠지만 이제 좀 가볍게 얘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떠올림으로써 마음은 뭘 얻으려고 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마음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즉 이익이 뭐냐 이 문제죠. 마음은 이런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일으킴으로써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걸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확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확대하게 되면 바화가 형성이 돼요. 강한 바화가. 이 바화가 형성이 되면 마음은 계속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존재가 형성이 되죠. 마음의 존재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자기 존재를 계속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강조하려고. 그럴 때마다 바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음은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수행에는 어떻게 되고, 다음 생은 또 어떻게 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조사할 때 같이 하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추가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잔브람께서 말씀하시는 조사는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이제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그게 이제 생각이든 뭐든 이게 떠오르게 되면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지, 자기 이제 그 어떤 사유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지 계속 파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보고 마지막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가보고 딱 마지막까지 가고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그리고 다음에 이런 생각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요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어났을 때는 더 시간이 덜 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한 번에 바로 제일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되면 바로 제어가 되겠죠.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아잔보람 스님께서는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죠. 계속 파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파보고 또 그 생각이 일어나면 똑같이 적용해보고. 계속 해보게 되면 이제 바로 자동적으로 돼요. 이게 떠오르면 밑바닥까지 딱 가는 거죠. 아,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구나. 또는 나의 복수심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이제 딱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압이 되겠죠. 통제가 됩니다. 아잔보람 스님은 이런 형태로 조사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태도도 좋죠. 평정의 이제 개발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관찰자 마음이 내가 된 것 같고 나라는 의미가 바뀌었다고 해야 할지 이동했다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관찰하신 거죠. 생각을 이제 조사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찰자의 마음이 좀 일어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찰자의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 아주 강력한 평정이 생깁니다. 이 평정은 무관심이 아니고요. 전혀 흔들림 없는 호수 같은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생생하고 또렷하지만 무관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막 왁작지근한 소리가 나고 또는 옆에서 어떤 좋은 냄새가 나고 또는 옆에서 어떤 뭐 좋은 어떤 소리가 들리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뭐 이벤트가 일어나고 또는 어떤 좋은 감촉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너무 평정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강력한 평정이 이렇게 같이 수반되면 이거는 아주 훌륭한 지금 상태다.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나라는 주체가 관찰자 마음으로 온 것 확실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있죠. 상당히 이제 강력한 평정은 당연히 이 편안함을 동반합니다. 흔들림이 없으니까 편안해요. 아주 편안합니다. 근데 즐거움은 아니에요. 이 편안하고 좋은데 즐거움 쪽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마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즐거움은 아니고 편안한 마음, 평정하고 편안함이 이제 같이 함께 혼재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런 현상은 오늘도 지속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요 글로만 표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방향은 맞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자세에 대한 사티가 좀 쉬워지고 더 강해지고 현실에 집중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쌍카라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쌍카라를 잠깐 경험하신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내적 대화가 이렇게 일어났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게 놀람이 수반되면서 이 내적 대화가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면 이런 관찰자의 마음이나 평정이 깨집니다. 이게 내적 대화가 이제 놀람을 통해서 이어서 내적 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깨지니까 다음에 이런 게 일어나면 이 내적 대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이 내적 대화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이게 강하게 지속이 됩니다. 더 깊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특이한 경험을 겪게 되면 이 내적 대화가 막 일어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또는 이게 대단하다. 뭔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런 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평정을 깨버리는 장애 요소예요. 또 이걸 장애라고 알면 아주 깊은 평정으로 또 들어갑니다. 내적 대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생각의 밑바탕이 제가 어떤 집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쌍카라를 좀 경험을 하신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쌍카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좀 명확하게 알거든요, 스스로. 그것은 두가이고 마음 자체도 모든 생각 자체도 두가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동시에 일어나고
관찰자의 마음이 나라는 인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세라는 거가 있는데 몸의 자세가 왜 있는가? 몸의 자세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몸의 자세는 몸의 괴로움 때문에 존재한다. 일어남 또는 생각이 왜 존재하는가? 생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생각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이해가 만약에 일어났다라는 뜻이라면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는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직접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아주 수행에 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가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몸의 괴로움 때문에 존재합니다. 생각이 왜 존재합니까?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존재합니다. 라는 이 이해, 이 이론적 이해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의 이해가 일어나면 수행의 진전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머리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마음으로 이게 이해가 되면 아주 깊은 의미를 좀 알게 돼요. 상당히 깊은 의미를. 실제 이제 자세 관찰에서는 결국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 그러니까 자세 관찰은 윗바사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동시에 지혜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뭔가를 알게 돼요. 알미. 경험하게 되면 알면 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의 마음이 나라는 인식이 일어났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은 이거는 뭐 100%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관찰자의 마음이 나라는 인식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 관찰자의 마음이 나라는 인식이라는 게 이게 편하다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편하다. 즉 이제 관찰자의 마음이 일어나면 뭔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가장 편하고 나라는 나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이제 관찰하지 않고 어떤 생각에 빠졌을 때는 이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것. 이런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거는 삼파자냐가 어느 정도 일어난 거예요. 즉 이제 내가 수행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자세를 관찰할 때 편하고 다른 일을 할 때, 즉 어떤 다른 잡생각에 빠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진짜 삼파자냐가 어느 정도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아주 이제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내가 아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다 조건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즉 어떤 그 꿈처럼 이렇게 꿈이 이렇게 흘러가는, 꿈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묻고 싶은데, 그 자세 관찰에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필요성이 이제 수행의 핵심이다. 그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필요성을 잘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